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28회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 처음 뵙는 얼굴이시네요. 예. 앞전에 요 인원수 조금 더 2차 과정에서 마지막 정리했었는데 다들 합격하셨다는, 점수가 그만치 잘 나왔다는 그 말씀도 하시대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입문 과정을 합니다. 입문 과정을 하는데, 입문은 말 그대로 입문입니다. 입문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시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과목의 특성을 알고 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내용 설명은 하지 않고 기초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처음 뵈시니까 좀 서먹서먹하시죠? 아직도 좀 서먹서먹합니다. 근데 저하고 좀 친해지시면 참 편하게 앞으로 대하시게 될 거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남은 시간들, 1년이죠. 1년. 남은 시간 깁니다.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것인데, 간단하게 먼저 조금 우리가 사전에 좀 보실 사항들 좀 보시고 가야 되겠죠. 주택관리사. 어제도 주택관리사 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주택관리사 제가 처음 강의한 지가요 2007년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2008년도 시험이 11회 시험이었는데 11회였죠. 11회 시험인데 그때 합격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버님 상을 당하셔가지고 고대병원에 어제 같이 좀 갔다가 가니까 또 그때 의정부 학원 수험생인데 의정부 법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수험생들이 또 한 대여섯 명이 오셔가지고 끝나고 또 뒤풀이도 하셨고, 뒤풀이가 아니죠. 한잔하고 이렇게 헤어진 시간이 어제였습니다. 어제였는데 다들 현업에 전부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정을 따시면 가질 수 있는,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범위가 어디냐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지만 관리사무소장, 소장님이 되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들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죠. 업무관리 대상 해서 뭐 150세대 이상 되는 요 규모의 주택단지에 대부분 다 근무하시는데, 저희가 50세대 이상만 되는 단지에 근무하셔도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경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개 보시면 뭐 작게는 150, 170세대 요부터 해가지고 큰 단지 근무하시는 분이 1800세대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소장으로서의 활동을 하십니다. 대부분 6년 전에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수는 대부분 다 보시면 60대 이렇게 언저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이신 분도 두 분 계시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정을 따시면요, 이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주상복합주택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50세대 이상 되어지면 저희들의 어떤 근무 경력의 인정이 딱 되어지고, 또 여기도 150세대 이상이면 업무적으로 또 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단지도 참 많이 형성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면요, 주택뿐 아니고 기타 시설들 해가지고 뭐 근린생활시설, 상가들, 점포들 또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등이 포함이 되어서 또 이런 단지에도 근무하십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이것이 참 좋아요. 임대주택 단지에도 근무를 하십니다. 임대주택 단지. 그래서 LH라든지 SH, GH 등에서 지방공사에서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만든 임대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데 여기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근무하시려면요, 저희들 소장 자격증뿐 아니고 주거복지사 요까지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쉽습니다. 쉬워요. 시험 참 쉽고 실무 교육을 좀 받으면 대부분 다 1년에 3번 걸쳐서 시험 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따놓으시면요, 임대단지에 근무하시면 행정 업무가 많은 반면 좀 관리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또 보수도 참 높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단지, 어제도 두 분이 임대단지에 근무하시는데 480, 520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그 다음에 임대 보시면요, 이 단지급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임대가 대부분이지만 지금은요 공공 매입이 많습니다. 매입해서 기존 주택 매입해가지고 또 전세 방식으로 매입해가지고 전세 얻어가지고 임대 치는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산재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매입 임대주택의 지역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이제 배치가 되어서, 지역에 배치되어서 이제 관리하는 경우도 앞으로 종종 좀 더 확대되어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근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 관련
법인들이 참 많습니다. 관리사 협회는 뭐 간단한 사항이고 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보시면요. 관련 업무에 종사를 또 젊으신 분들은 취업해서 이쪽에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력사원으로서.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시행사라든지 건설사에서 먼저 이 건축해서 완성을 딱 시키면 입주를 위해서 입주 관리하는 소장을 자체적으로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단지에도 근무를 하시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일은 많이 배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아파트에 입주 받는 이런 식의 어떤 업무하고요. 나중에 또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되는 임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단지에서 근무 딱 하시면요. 아주 복잡한 상황도 많이 배우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십니다. 자, 뿐 아니고 주택임대관리업이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데 이 관리업이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자기관리형으로 자기가 직접 임대사업자처럼 하는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임대사업자한테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택임대관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건물 주인들한테 설득해서 위탁을 받아와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사항이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8번이 아니고 9번 사항인데 이 주택임대관리뿐 아니고 주택관리업이죠. 주택관리업. 이 주택관리업을 또 개인이나 또 법인 설립해서 이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점을 따시면. 그 다음에 앞으로 공공에서 말입니다. 여기 그 공공 매입 임대처럼 지역에 많은 임대가 있는데 이뿐 아니고 공공에서도 이런 임대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단독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가 지역에 참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동사무소에 있죠. 동사무소 지역센터에 보시면 이제 주택관리사무소장님이 한 두세 분이 배치가 딱 되어서 지역에 할당을 해가지고 지역 전체에 일반적인 개인들 주택들 그런 식의 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가 계속 확대가 되어집니다. 확대해서 향후에 이쪽에서 확대가 되어서 업무적으로 법에서 이걸 부여하면 한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또 창출되어진다 해서요. 앞으로 갈 곳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실제 보시면요. 우리가 1600명을 연중 선발을 하시는데 실제 보시면 연중 지금 새롭게 나오는 단지급 150세대 이상 단지급이 말입니다. 한 5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1000개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500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떠도 고치면서 바꾸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창출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청을 따시면 갈 곳이 참 많다. 참 많다. 앞으로 이청을 따시면 아주 다양한 건물 영역 확대가 되는 상황 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건물을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청이 단순히 그냥 뭐 장용 자격증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실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또 웬만치 주택관리회사에 만약에 공개 채용이 딱 되었다 그러면요. 늦어도 8개월, 10개월 내에 100% 다 배치가 쭉 되어집니다. 100%. 그래서 짧게는 바로 그 공개 채용이 되었다 뭐 10일, 한 달 내에 배치될 수 있고 좀 경력일 좀 있는 분들은 관리 쪽에 소장님이 아니어도 이 경력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채용됩니다. 또 이런 식의 주택관리업자의 어떤 채용에 응해서 가는 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맥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인맥. 개인적인 이쪽 사회에서의 소장님 단체가 참 많거든요. 그런 쪽에 인맥에 발을 담그시면요. 제일 빠르게 제일 좋은 정보를 얻고 제일 좋은 단지에 배치가 쭉 되어집니다. 어쨌든요. 이청은요. 우리 관리사의 자격증을 위해서 그 전에 뭡니까? 관리사보입니다. 보. 요 사보의 취득을 위해서입니다. 사보 3년 경력이 있어야만이 사가 되신다. 그러니까요. 보로서 이제 요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부르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그 보수를 묻지 말고 뭐 280을 주든 300을 주든 또 500을 주든 관계없이 배치가 쭉 되어서 근무하시다 보면 1년만 딱 견디시면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청은 따놓는 출발이 중요하지 따고 나서의 이후 생활들을 막 염려한다는 그런 질문들이 오시는데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을 따시고 관심이 있으면 적어도 빠르면 1개월 보통은 3개월, 6개월 늦어도 1년 내에는 다 배치가 쭉 되어지니까 갈 곳은 참 많거든요. 순환으로 돌기 때문에 한 단지에서 수사님들이 7년, 8년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2년, 3년마다 옮겨가는 형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참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정을 따 놓으시면요. 별로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제 와이프도 이 정을 따고 제가 제 와이프가 소장님이 되신 지가 지금 14년째입니다. 14년째, 15년째인데 실제 배치가 되어 지금 14년째입니다. 근데 네 군데 단지를 옮기면서 제가 다 알거든요. 지금은 이제 받는 임금이 460세대에 근무하는데 지금 받는 것이 445만 원인가 받습니다. 뭐 저한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인데 연봉은
연봉은 한 6천 됩니다. 6천 되기 때문에 우리 여자 소장이지만은요, 그분들도 작은 단지부터 해가지고 지금 규모가 좀 크고 또 더 큰 데도 갈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쪽을 따놓으시면요, 이 정시 출근 아닙니까? 저 오늘 또 와이프는 아침에 누워서 밥도 안 해주고 자고 있더라고요. 첫 강의인데, 응?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올 때는 같이 뭐 움직이기 때문에 밥을 얻어먹고 나오는데, 이 휴일 되면 저는 뭐 아침은 그냥 혼자 알아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겁니까? 휴가 아닙니까? 휴가. 뭐 하루 근무하고 휴가. 이런 식으로 뭐 빨간 날은 무조건 100% 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10월 9일 날 보니까 또 터키로 8박 9일인가 뭐 터키로 여행 간다면서 연차 모아가지고 연차 해가지고 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3번 그분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개 모아가지고 여행 가고 하는 모습 계속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주도는 참 많이 갔습니다. 참 많이 갔는데 제주도 넘어서 해외로 여권은 있습니다. 새 여권이 딱 그 파란색이 있는데 해외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와이프는 지금 한 15번, 한 20번 정도 간 걸로 기억납니다. 제 딸도 뭐 혼자 배낭여행도 막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하던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이 먹고 누가 가자니까 이제 겁나가지고 일단 영어가 안 되니까 가서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저번 주입니다. 제 조카가 프랑스에 혼자 취업하러 나갔는데 결혼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일랜드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저기 수지에 있으니까 가서 같이 만나봤는데 인물 참 좋더라고요. 참 좋은데 당신 아버지 나이가 어찌 되시냐라고 조카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나이 같아. 근데 하는 말이 자기 아버님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하기가 기분이 좋았지만요, 영어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참 무서워요. 나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못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 보니까 참 특징이 잘 뭉치고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고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같이 모임체가 참 많더라. 뭐 등산 모임 무슨 뭐 하여튼 별별 모임 다 있대요. 술 좋아하는 술 모임도 있고 저는 뭐 술 모임을 제일 좋아하지만 하여튼 그런 모임이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가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보통 뭐 지금 단지에서도 큰 이제 차이를 안 줍니다. 안 주고 뭐 종전까지만 해도 70세 75세 요 정도로 어떤 배치 인력을 봤지만 지금은요 80세까지도 이제 다들 이 연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직급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는 문제없이 어떤 본인의 건강만 이제 허용이 되어지고 계속 이제 순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요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70세는 기본 갑니다. 하고요. 75세 요 사이가 현재로서는 약간 정년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룰이 흘러가지만요, 80세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 정을 따시고 배치 근무하시다 보면 75세는 그냥 쭉 갑니다. 쭉 가. 그래서 뭐 지금 사회적인 60세 은퇴에서 25세로 올린다라고 하죠. 저희는 요 이후에 10년 이상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영역이다. 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촌을 가신다. 귀촌 고향으로 가보신다. 고향 가보시면요, 요즘 업 단위 가셔도 면 단위 가셔도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근무할 곳이 참 많다는 것이죠. 또 혹시나 남은 여생을 제주도에서 생활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주도 아파트 많습니다. 학원도 없어. 그러니까 제주 소장님 모시기가 귀합니다. 귀해. 제주도 가서 뭐 성산이나 뭐 성산 일출봉 앞에도 아파트 있거든요. 그거 가서 딱 근무하시면서 뭐 나날이 이 제주도 생활,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멋진 생활. 뭐 주 월화수목금 별 문제 없어요. 근무하시면서 한 뭐 월급 한 400만 원, 500만 원 받으시면서 근처에 저기 아파트라든지 또 기타 뭐 사시면서 항상 주말 되면 한라산도 가보시고 일주도 해보시고 얼마나 좋은 그런 낭만이, 내 일과 어울리는 낭만이 주어지는 나의 미래가 주택관리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나 옆방에 사는 공인중개사 있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엄청나게 많이 타니까 지금 저도 아는 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가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제 아는 분 중에 80% 이상은요 그 사무실 월세도 못 내가지고 전부 다 폐업을 하고자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폐업도 못하고 그냥 계속 빚만 쌓여가는 경우가 80% 이상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는 현상 유지, 또 10% 정도 때는 항상 얻은 곳이나 사회가 안 좋아도 10% 이상은요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 외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보다는 관리사는요 세월에 흐름을 안 탑니다. 절대 관리비 뛸 염려 없죠. 월급 뛸 염려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갈 수 있는, 런칭할 수 있는 큰 연봉으로 매덕
큰 수익은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요, 안정적인 수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따놓으시면요, 여러분들 노후에 진짜 괜찮은 노후 튼튼한 지금 월납으로 1,000만 원 이상 부어 넣는 보험에 가입을 해놨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되는 좋은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1,000만 원이니까 증을 따놓고 보십시오. 이 증을 따기 위해서는요, 1년간만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1년간만 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과정을 쭉 보시는데, 저희들 지금 이 해커스에서는 말입니다, 너무 과도록 일정이 많습니다. 해커스에서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이 연중 강의 일정입니다. 이 너무 과도록 많아요. 전 딱 볼 때 이걸 다 수업생에 소화하실 것이냐 겁이 턱 납니다. 저희 또 강의하기도 힘든 벅찬 어떤 스케줄이 꽉 차있죠. 이만치 저희 거 2차 과목 한 과목에도 꽉 채워놨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번에 4주 동안은 입문 과정 하십니다. 입문 과정인데 4주 동안 합니다. 입문서도 얇지만은 그 내용도 사실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사항만 쭉 담겨 있는데 입문서 보시는데, 근데 이번 시험을 딱 보니까 한 3문제 정도는요, 입문서에서 그냥 축 던지는 그런 문제가 3문제나 떡 나왔더라고요. 3문제나. 그래서 보통은 이 기초적인 사항들은 요즘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딱 시험에서는 입문서에서 다룰 수 있는, 입문서에서만 설명하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3문제로 쭉 나와가지고 119 소박의 날 119입니다 하면서 농담삼아 10월 9일은 뭐죠? 한글날. 그 다음 한 달 뒤에 11월 9일은요 소박의 날입니다. 이 입문서에만 얘기하거든요. 이게 또 시험에 떡 나오고 한 문제 나왔더라고요. 이와 같이 입문서에 나오는 기초적인 사항이 시험에 실제 나오고 있다. 그게 또 왜냐면 기초적인 사항들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 이 기초에 대한 부분도 묻는 부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기초에서도 이제 준비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싶어서 기초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문제 4문제가 실제 입문 과정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실제 그대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4주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이어서 기본 하는데, 요 사이 2주를 쉽니다. 2주 쉬는데, 2주 쉬는 이유가 보니까 학원에서 이 실내 공간을 좀 바꾼답니다. 강의실을 좀 더 크게 키운대요. 그래서 요걸 키우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2주 쉬고 나서 11월 2주째부터 이제 기본 과정을 또 합니다. 기본 과정을 하는데, 이것이 11월, 12월 끝난 것이 아니고 1월 달까지 가가지고 10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가운데 그 뒤에 2주를 또 비워놓고 플러스 쓰라 하면서 한 11주, 12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기본 이론을 또 탄탄하게 하지 해서 기본 과정이 10주 플러스 1, 2주 해가지고 건 12주까지 할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기본서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책이죠. 기본서. 이번에 또 아주 세밀하게 개정사항 다 반영해서 지금 원고 마지막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요 체계도가 또 나옵니다. 체계도는 따로 보시면 체계도 특강에서 따로 강의 촬영을 하나 합니다. 하지만 이때 체계도만 가지고 또 정밀하게 쭉 보겠지만은요, 이때 기본서 할 때 체계도를 첨부해서 같이 화면 띄워놓고 같이 기본으로 이론 설명한 다음에 체계적으로서 복습하는 형태로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학습 지문 있죠. 지문 또 매 회당 해서 한 20문제, 20개 정도 지문해서 그냥 일반적인 지문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고 제가 정선해서 만든 꼭 중요한 사항들 요 200개 지문 같이 보면서 이렇게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체계 잡으시면서 복습하시고 기본서 이론 과정을 통해서 총정리 쭉 하신다라는 과정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또 있어요. 심화 과정이 또 역시 똑같이 기본과 똑같은 어떤 커리를 가지고 이제 3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 역시 기본서로서 준비가 쭉 되어 있습니다. 심화 과정은요, 이번에 심화 과정은 보통 우리가 그 뒤에 밑에 나오겠지만 이 시험에 보시면요, 한 8문제에서 10문제는요 좀 어려운 사항이 나옵니다. 어려운 사항이 나오는데,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지엽적인 사항도 포함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항들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요때 기본 때 해놓은 핵심을 반복해서 잡으시면서 추가로 또 심화 과정에서 또 다룰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사항들을 또 보강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마치시면 100점 정도까지 목표 점수 가지고 하겠지만 수험생은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27회 시험 문제 풀면서 2문제는 책을 찾아봤습니다. 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 아는데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했어요. 그게 2문제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을 찾아봐야 세 페이지에 걸쳐서 발견하는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데 저도 수업 때 설명 안 한 부분이 뚝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보고 답을 잡아내는 것도 2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사도 못 푸는 문제가 실제 보시면 있습니다. 강사들이 문제 나오면 다 쫙 풀겠지. 전부 다 책 다 찾아봅니다. 회계 원리는요, 계산서 넣고 채우고 2명이 앉아가서 해봐도 답이 안 맞아. 서로 안 맞아. 다시 해보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실제 강사의 모습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 보고 쭈르륵 푼다.
그 수험생보다 빠르게 감은 잡고 답은 잡아내겠지만은 한두 개씩은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립니다. 틀려. 그런 부분들, 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심화 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핵심 요약은 또 요약서가 또 있습니다. 요약서가 있는데, 이 요약서 볼 때 다시 또 체계도를 다시 또 추가해서 이 핵심 요약에 있는 이 내용이 사실 보면 거의 시험에 한 뭐 90점 정도까지는 별 문제 커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 내용 압축했기 때문에 요 심화 핵심 요약만 가지고 딱 보시면요, 지문들이 좀 함축적으로 압축해놨기 때문에 좀 위에 기본적인 과정에서 공부하신 분 아니면 처음 볼 때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놓고 이렇게, 이건 뭐 전과식으로, 뭐 우리가 학습 전과, 요것은 뭐 진짜 말 그대로 핵심 요약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데, 핵심 요약 할 때는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요약 부분에 관한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 설명해가면서 또 책에도 잡으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사실 이론지는 끝이 나섭니다. 또 이때 보시면 또 실력이 좀 쌓이시거든요. 쌓이시니까 이제 숫자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시험도 숫자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참 많아. 이런 숫자를 또 따로 정리한 자료, 작년에도 있었지만 좀 더 한 배로 보강해가지고 준비해서 이때 같이 제시하면서 체크를 또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쯤 되면요, 수험생분들의 실력이 쌓이니까, 저 내용이 저 앞에 정비법이 또 뒤에 있었는데 뭐 다들 헷갈립니다. 헷갈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정비법에도 나오고 뭐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이때 보시면 또 레벨업 특강해가지고, 이때는 비교 테마 가지고 하루 또 강의하는 특강, 이건 제 아마 혼자 원래만 촬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뒤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 비교를 딱 해봐서 이 주택법, 건축법, 정비법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들 비교를 쫙 해보시고, 조합들도 보시면 주택법, 그 다음에 저 뒤 민간임대법 다 정비법 나오거든요. 비교를 쭉 해보시고, 각종 어떤 뭐 이행강제금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이때 보시면 2월 중순 심화 과정 요 사이에 요 강의를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때 보시면 6월 말입니다. 6월 말에 보시면 1차 시험을 딱 보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 재수를 하신 분들도 계속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쭉 같이 가면 되는데, 이번에 1차를 처음 진짜 접하시는 분들은요, 요 과정은 저와 같이 쭉 다 그냥 매월 다 나오시면요, 1차 안 되면 그냥 꽝입니다. 꽝이기 때문에 저는 말입니다, 여기 어딥니까, 기본 이론 과정 있죠, 요까지는 저와 같이 처음에 이 학원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 과정에 처음 오신 분도 같이 호흡을 맞추시고 웬만하면 심화할 때부터는 말입니다, 1차만 좀 집중을 좀 해 주십시다. 1차만 딱 하시고요. 요 사이에는 2차만 하시는 분들, 또 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해오신 분들 외에는 1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까지만 딱 보시고, 심화 때부터는 웬만하시면 2차 수업은 좀 빼놓으시고 이제 1차만 좀 집중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1차 합격하시고 2차로 딱 오시면 요때 과정 두 과정을 보신 분들은요, 금방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시 이전에 그 내용들이 싹 떠오르면서 같이 다른 별 문제 풀이하면서 이 내용들 같이 소급해 가지고 핵심 요약에 강의 찍어 놓은 것을 같이 예습 삼아 딱 보시면요, 쭉 같이 페이스 맞출 수 있으니까 그 학원에서는 계속 같이 하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1월까지만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시고, 그 이후에는 1차만 하시고, 이때 오시면요, 예습할 때 요것 둘 중에 선택을 딱 해가지고 예습을 딱 해오시고, 본습에서 저와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풀이 할 때 문제만 푸느냐 아니거든요. 또 저만의 또 집중 정리 자료가 또 나갑니다. 핵심 요약서와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보강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저만의 또 편집 틀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추면서 요것도 예습을 해서 오시면서 저와 같이 요거와 문제풀이 같이 딱 병해서 보시면요, 별 문제 없이 쭉쭉 요 3개월 과정, 이제 깁니다. 충분하게 점수 80점 언저리 이상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또 동영 모의고사로 계속 원래 4회만 하는데 지금은 또 3주 곱하기 7, 8월 달은 2일씩 수업하거든요. 2일씩. 그래서 아마 수요일, 목요일 날에 제가 아마 수업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오전에 이틀씩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6회까지 확대해서 동영 모의고사 보겠다고 합니다. 6회까지.
그래서 동행 모의고사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게 일부러 쟁점을 다 담아놓기 때문에 조금 그냥 평이한 문장보다 조금 어려운 문장으로 다 배치를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 시험 보시면요, 뭐 50점도 공부를 쭉 해왔는데도 50점 언저리에 나와가지고 실망한 분이 참 많은데, 동행은 공부를 위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적응력은 좀 없습니다. 시험 적응력은요, 연중 10회 시험 보는 전국 모의고사 있죠. 요게 조금 더 시험보다 좀 어렵게 하지만 시험 형식으로 만들지만, 동행 모의고사는 시험 형식이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 만든 문제라. 그러니까 요 과정은 조금 점수가 안 나오지만 보통 플러스 20점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도 다들 의구심을 갔는데, 이번 시험 보니까 60점 나오시는 분이 91.5 학원에서, 또 뭐 55점 나오신 분이 뭐 82.5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플러스 앞에서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지. 이거 뭐 가지고 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만든 문제다 해서 요 과정을 딱 거치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별반 없이 빈틈없이 다 합니다. 이거 다 보고 나서 점수가 90 안 나왔다. 그럼 바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시험장에서, 시험 분위기에서 시험 보면요, 90점 언저리에 나올 수 있을는지 알는지 자신 못합니다. 두 문제를 모르는데, 그죠? 긴장하면 또 실수할 것이고. 저도 시험치만 95점에서 90점 사이밖에 안 나올걸요? 그만치 이 시험만 계속 훈련을 해본 사람이 시험 잘 치지, 강사 열심히 해봐야 뭐 시험장에 시험 딱 볼 때하고 또 감흥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그 사이에 온라인 강의 촬영에서 또 기출문제집 나옵니다. 기출문제집 요것도 제가 수업을 따로 촬영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관식을 위해서 또 300지문, 주관식 300지문 해도 우리가 16문제 주관식에서 여기서 딱 맞출 수 있는 것은요, 실제 보시면은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돼. 왜냐면 그 2분의 1은 또 보면 또 시협적으로 이 출제자들이 어디서 안 보는 것도 축 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번 시험은 나왔더라고요. 기본서에 다 있는 상이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주관 특강을 할 것이고요. 총정리 특강을 말입니다. 해서 80선 특강 올해 만들었지만, 올해 조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내용 한 3분의 1은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요. 마지막 100선 특강이 또 쟁점 특강인데, 요것도 보시면 문제는 참 좋은데 시험 적응력과는 조금 상관없습니다. 시험 형태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정리하는 하나의 핵심 지문들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100선 문제는 시험 적응력이 아니고 시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상위급 어떤 이론을 완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치가 쭉 되어 있고, 연간 치는 8회 전국 모의고사도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8회 모의고사가 40문제, 48, 300, 320문제. 이거 보시면 이것도 150문제 됩니다. 합치면 450문제. 또 동행 모의고사가 또 300문제 아닙니까? 그 300문제. 그러니까 합치면 이 문제만 풀어도 그거는 800문제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문제집 문제 또한 800문제 있죠. 합치면 1600문제.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딱 보셔야 됩니다. 이 다 보시는 수험생은, 그런 수험생이 나올 수는 없다. 다양하게 편성해서 본인에 맞는 부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쫙 다 보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쫙 다 보시면 안 돼요. 선별해서 딱 보는 것이 수험생의 선택이다. 본인의 위치에 맞춰가지고 선택해서 보는 다양한 커리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시고, 1차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차에 집중을 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다. 항상 하십시오. 1차에 집중하시고, 2차 공부는요, 여차하면 7, 8, 9월달 2차를 모르시는 분 또 오셔도 75점, 80점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쨌든 1차가 중요하다. 1차 과목이 중요하고, 이까지는 2차를 같이 봐주시고 나서 2월달부터는 1차에 5개월 동안 집중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 여러분 배우실 주택관리관계법규에 관한 구성입니다. 구성. 총 보시면요, 14개 법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 민법을 배우시고, 그죠? 배우시고, 또 우리 2차에서 법규 14개를 배우시고, 또 관리 실무에 가시면 또 법이 많습니다. 한 문제씩 나오는 법들이 참 많거든요. 노동법도 있고, 사회복지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 합치면요, 여러분들이 과정에서 배우시는 법률이 한 30개 정도 법의 내용을 배우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만치 관리사분들은요,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실력이 없으면
관리자는 뭐 사업에서 수익을 못 올리고 하는 자기들 개인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관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관리를 미스해서 잘못해버리면 단지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더욱더 실력적인 부분을 또 가미시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앞으로 그 관리사무소장님이 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 그 관리 직원들이 하다못해 나무 카트 하는데 카트 하다가 사고 납니다. 또는요 무슨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넘어져서 사망하신 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전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바 딱 씌우고 항상 일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근무하다가 하이바 안 쓰고 있다 그러면 혼내가지고 하이바 쓰게 해야 되고 안전관리 충분하게 한 다음에 면피할 수 있는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부분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이 큽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저 벤저 불탄 거 있죠. 저기 청라에서 지하에 불탄 거 같은 경우도 소방시설 원래 계속 그 하면서 오작동 하다 보니까 일부러 꺼놓고 있어요. 꺼놓고 있으면 빨리빨리 수작동을 하게 그 현장 보고 빨리 수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누수 때문에 수작동을 못 해가지고 그 불이 크게 번져가지고 저 소장님은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 관행이지만 관행이 사건 났을 때는요 관행이 우리의 책임을 면피를 하지 못합니다. 관행이라 해도 발생이 딱 되어 오시면 그냥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우리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방어적으로 이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 그럴 때 많은 법을 배우신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보시면요 주택법이라는 법을 배우십니다. 제일 중요한 법이죠. 주택관리사니까 당연히 주택법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관리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 이 법은 말입니다. 저기 주택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용어도 담겨 있겠지만 주택의 건설되는 과정, 주택하면요 한 개, 두 개 주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상은 단지를 말한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30세대 30호 이상 되는 규모의 어떤 단지급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단지만 말한다. 주택단지법이지 이것이 개별주택, 자기 단독주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법이다. 단지가 공동주택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단독주택 단지도 있습니다. 단지급만 그렇게 관리하신다 보면 돼요. 그래서 단지급에 대해서 나오는 법인데 여기서 8문제가 나옵니다. 8문제가 나오고 이건 요 앞전 시험에 나왔던 상인데요. 객관식 5개, 주관식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상급이 2개, 중급 3개, 하급 3개 해서 하급 보시면요. 여기 다 그 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급 문제가 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아셔야 되고요. 공동주택 관리하시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 법에서도 이제 8문제가 나오고 역시 배점은 똑같습니다. 객관식 5개, 주관식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상급은 별로 없고 상급이 될 수 없는 게 상급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관리상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 자체가 없어. 그래서 요일 상황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상급이라고는 관리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이고 이제 중급, 하급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서 나오네요. 그런데 관리법은 말입니다. 우리 관리 실무,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서도 요 법에 관한 영역이 말입니다. 한 8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복귀에서 8문제, 실무에서 8문제, 저기 합치면요 16문제가 여기서 다 나온다. 쉬운 법인데 16개 나오기 때문에 관리법 영역에서는요 틀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동시에 같이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한 방식은 또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법도 보시면요 관리 실무에서 한 문제, 두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만 딱 합치시면요 이것이 16문제가 아니고 플러스 1 플러스 8 해버리면요 몇 개 됩니까? 그건 요것만 딱 보시면 요것만 딱 보셔도 두 개 합치면 25문제 정도가 아니죠 35문제 정도가 여기에 배치가 딱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33문제.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시험에 뭐 여기 주택법과 관리법 요 두 개만 합쳐도 건 시험의 3분의 1 육박하는 이상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배치이 쭉 되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두 개 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법 나와요. 여러분들 주택법은요 우리 건물들 종류 가운데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한정되어진 일부 건물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건축법은요 모든 건물이 보시면 크게 대분류로 30가지의 큰 대분류 속에서 요 한 가지가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건축법도 일반을 또 배우시고 이 건축법이 보시면 이것이 사실 보시면 대부분 제일 힘들어하는데 암기할 상이 참 많거든요. 암기할 상이 참 많아.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또 상급도 많이 나오죠. 건축법은요 좀 꼬아서 나오면 거의 풀지 못한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참 많이 있지만 제가 하라는 부분만 딱 하시면 딱 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한 문제는 저도 이번에
때문에 못 풀었어요. 못 푸는 게 분명히 이 무슨 법의 적용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해당 개별 어떤 건물마다 뭐 수면 위의 건축물은 무엇은 또 빼준다, 또 완화해준다, 또 뭐 계단식 형태의 어떤 빌라 형태로 지은 어떤 건물들은 어떤 법조항은 또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또 무슨 초고층 건물은 또 무엇을 빼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건물만 말해도 어려운데 요 전체 한 20가지 중에서 용적률 완화 요청이 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인 것이 무엇이냐? 먹먹하죠. 그게 법 제56, 55조가 금폐율, 56조가 금폐율, 용적률, 이 완화 대상이 또 보면 그 사이사이에 보시면 용적률이 없고 금폐율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다 찾는 문제 절대 못 풀죠. 저도 책을 보고 체크를 딱딱 해가지고 답을 딱 발견했죠. 그만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게 참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또 실무도 한 문제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 3개만 딱 합하면요, 건마음 문제가 여기에서 요 3법에서 다 포함이 쭉 되어 있어요. 3법. 그래서 이번에 기본서 만들 때 원래 건축법은 좀 학원 7번 6번째는 빠지는데 5번째는 빠지는데 제가 일부러 요 3개를 상권에다 모아놨고 나머지 법을 학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에 있는 요 책 한 권이 한 500페이지 나오면 500페이지 책 한 권이 요것이 전체 우리 2차 법규에서 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차 실무를 포함해서 전체 2차에서 80문제에서 반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것이 관계법규의 상권이 나옵니다. 그 상권을 이제 시커멓게 되도록 계속 봐놓으시면요, 기본 실무를 포함해서 반은 맞힌다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식의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 3법이고요. 공부를 해주고 싶으면 지금 1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여러분 성관기 보시고 전기 보시면요, 머리가 뺑글뺑글 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강사할 때 처음에 법을 봤는데 이게 무슨 법이야 하면 저도 법대에 가시면 이런 법 절대 안 배우거든요. 이것도 안 배웁니다. 법대에서는 민법, 헌법, 형법, 뭐 상법, 행정법 이런 걸 배웁니다. 판례에 보시면 또 예시에 보시면 한두 개씩 나와. 이것이 이 법들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적이 뭡니까? 정통 이 법대아들한테 이걸 갖다 주면요, 이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주택법이 뭐죠? 용적률이 뭐죠? 하나도 몰라. 배우는 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법, 헌법, 형법, 뭐 상법 이런 것도 알지만 이건 절대 몰라. 저도 법대 나왔지만 요거 고시도 했지만 요거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또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전기, 뭐 소방, 또 뭐 소방시설 보면 막 기술적인 부분 몇 센치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용어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런 내용까지 깊이 있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1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상권에 있는 1, 2, 3번만 봐도 절반이 나온다. 50점은 맞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권만 보시고요. 또, 학원 할 때는 말입니다. 어차피 봐도 모를 법인데, 또 열심히 초기에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7, 8, 9월달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1, 2, 3번, 요 법을 위주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놓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학문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깊이 있게 학문 아닙니다. 저도 학술 전혀 본 게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 딱 맞게끔, 적중에 맞게끔 책에 잘 잡고 어디 잘 나온다, 이 구성을 잘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 2, 3번 위로 공부를 쭉 하시고 밑에 하위법은요, 웬만하시면 안 보셔도 문제가 전혀 없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용은 또 알겠습니다. 살짝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아시는데, 여러분 임대치입니다. 임대치일 때 말입니다, 내가 집이 한 개 있습니다. 여기에 1+1 집이 2개 있는데, 한 개는 살기 위해서, 한 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2개 사는 분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요건 내가 거주할 것이고, 한 개는 내가 살지 않고 임대친다 합니다. 임대칠 때 방식이 있어요. 그냥 임대치입니다. 그냥 임대치면요,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합니다. 내가 있는 집을 그냥 내가 전세 보증금 뭐 3억 받고 또 월세로 뭐 30만 원 받겠다, 또는 전세금으로서 내가 뭐 4억 받는다 하는 것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자기 개인 소유한 집을 임대할 뿐이죠. 우리는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고 싶은데, 요 임대를요, 임대사업자, 갑이라 표현할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딱 할 때부터는요, 당신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라고 등록이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혜택도 줘요. 혜택을 주는 반면 임차인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가 되어집니다. 마음대로 임차인 내보낼 수 없거든요. 이와
이와 같이 10년간 이상 임대 딱 해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하기 싫다. 그러면요. 집을 팔고 가는데 함부로 팔지도 못해. 임대 사업을 한 사람한테만 집을 팔 수 있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인데 이와 같이 그런 등록이 되어서 보호도 받지만 혜택도 받는 그런 임대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죠. 민간 임대특입니다. 민간 등록한 민간 임대. 단지급으로 크게 뭐 부영처럼 큰 단지로 사랑으로 단지처럼 크게 건설할 수도 있고 또 단지 통째로 매입할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 매입할 수도 있고 또 한 개 두 개 집을 빌라해서 임대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형성이 쭉 되는데 그런 어떤 임대 사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바로 민간 임대 특별법을 또 배우십니다. 요거 시험에 2개 나오죠. 2개 나오는데 이거 양이 좀 꽤 됩니다. 이게 좀 많아. 근데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요 2개 법을 비교를 해야 돼요. 또 5번 딱 보시면요. 공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여기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분양주택이 있습니다. 분양 요것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공공분양. 그 다음에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해서 요거 세분화 쭉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공공분양 이 대부분이지만 권리에도 반만 내고 입주한다 등의 의미에서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등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공공분양도 있어요. 뭐 이것도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고 또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또 장기전세주택 해서 참 다양한 9가지가 또 나옵니다. 요것들을 배우시고요. 이 공공임대에는 어떤 임대 조건이 주어지고 임차인 보호상이 무엇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양이 좀 많지만 2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7월 가셔가지고 제가 요거 이런 부분들이 흐름을 딱 전체 흐름을 아셔야 되겠죠. 법의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요 사항들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해서 흐름을 파악하시고 중요한 쟁점을 딱 기억하시고 암기해 놓으시면 점수가 잘 나오는 좀 쉬운 파트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 다 중급이라고 되어 있죠. 뭐 상급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중급 또는 학급에서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은요.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아시죠? 그런 정비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이것도 양이 좀 어렵고 양이 많습니다. 이것도 뭐 정비사업 할 때 여러분들 어딥니까 저 위에 요즘 노원 쪽에 가보시면 아파트마다 막 붙어 있어요. 경축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통과 경축. 그건 좋았어요. 그거 좋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이제 정비사업 확정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GS자이 축하합니다 딱 되어 있더라고요. 속으로 이것들이 미쳤나 싶더라고요. 안전진단 통과했으면 이제부터 출발돼가지고 정비계획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해야 되고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뭐 분양신청 받고 관리처분계획 가야 철거 착수인데 시간이 앞으로 5년 4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확정해놓고 막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뭐 엘리베이터 교체 뭐 경축해놓고 그죠? 페인트 도색 완료 경축해놓고 별 경축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막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정비법. 지역 정비사업 많이 하고 있죠. 지금요. 있는 아파트라든지 지역에 막 철거해가지고 막 올립니다. 우리 막 박수 쳐야 되겠죠. 많이 지어지면 갈 곳이 많아지니까 그죠. 갈 곳이 많아지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2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이 많아도 지금 뭐 이 사항에 대해서 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 아니고서도 관심 그렇게 두실 필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뭔지 아십니까?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여러분들 은평 가시면 큰 은평 뉴타운 있죠. 그 은평 뉴타운 안에 보시면 단지가 한 40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촉진지구라고 부르는데 안에 그 단지마다 촉진구역들이 다 조합이 또 별도로 다 있었어요. 이 그대 정비사업 할 때 아예 묶어서 크게 해보자. 크게 할 때 길도 넓히고 그죠? 학교도 더 신설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신도시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타운 사업인데 그걸 위해 만든 특별법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라고 합니다. 요거 참 재밌는 법인데 한 개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번에도 뭐 간단하게 한 개 나왔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나왔습니다. 왜? 이 지문들이 한 문제가 한 테마가 아니고 5개 테마를 지문에 1테마, 2테마, 3테마 해가지고 분리를 쫙 해놨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내용은 많고, 내고 싶은 건 많다 보니까, 한 문제 안에다가 테마들, 중요한 지문들 다 집어넣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다 풀렸지만, 수험생부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딱 나왔더라고요. 딱 8번입니다. 여러분들 시설물 하면요, 이게 뭐냐면, 건물도 포함됩니다. 건축물 포함해서 위험한 것들,
큰 것들이 이게 다 포함돼요. 큰 거대한 다리, 교량, 철도, 초고층 건축물 등이 다 포함되는데 이 시설물 1종, 2종이 있습니다. 3종도 있지만 3종 빼고 1, 2종. 요것들에 대해서 철도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로 구분해서 정밀하게 안전 점검도 하고 정밀 안전 진단도 해보고 일반적인 정기 점검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 점검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건데 요것도 2개 나옵니다. 2개. 상급이 나왔지만 상급 긴급 안전점검 일단 상급 나왔지만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빠네 안전점검 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전점검 위주로 쭉 보시면 되는 사항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승강기 시설 단지마다 웬만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요것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 법률도 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쉬운 편이야.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고요. 다음에 전기사업법 있죠. 전기사업법. 우리 단지에 이 전기가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인지 일반적인 이제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인지 또는요. 이게 분산 전원인지 해서 전기값이 제대로 싸게 왔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기의 흐름을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파악을 위해서 전기사업법이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기의 탄생부터 전기 생산부터 해가지고 공급 판매되는 이 과정을 쭉 배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무 법규에서 2개 딱 나왔습니다. 충전사업자. 그냥 전기차 막 꽂고 충전하는데 이건 막 저 허위대로 전기 요금 책정부터 해가지고 표시도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실제 이 법에 있고 그 내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개 나옵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150세대 의무관리 대상 주택이면요 전부 다 관리법상의 치안을 받아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의무관리 대상 주택이 아닌 50세대 이상이 되어도 소장 경력 인정받는데 요 사이에 있으면요 비의무라 비의무. 요 비의무 주택 단지도 일부 준용을 하기도 하지만요 따로 집합건물법에 있는 이 법에서 관리사항이 또 나와 있다. 뿐 아니고 상가, 점포 등도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구분 소유권, 집주인이 다른, 건물주인이 다른, 상가주인이 다른 이 집합건물들에 대해서 소유 관리사항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3총사가 나옵니다. 소방 기본 화재 예방 소방시설법에서 소방 3총사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요 소방 1총사 하다가 2총사로 구분이 딱 되었다가 3총사로 또 3분이 쭉 되었어요. 내가 처음 강의할 때는 1총사였습니다. 2총사, 3총사 3분이 쭉 되어서 쪼개지면서 강화가 확 되었는데 이 소방 3총사, 3총사 그냥 이번에 119 소방의 날 119 그 다음에 요건 간단히 뭐더라 또 아주 2개 다 참 쉬웠어요. 셋 다 참 쉽게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부터 해가지고 조금 암기사항이 좀 있지만 이것도 쟁점 포인트 법당 해가지고 요구한 4개 요구한 뭐 5개만 딱 잡으면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단순한 법들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14개가 저희 법률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저희 시험은 2차 시험은 이 객관식 오지 쓴다. 그 다음에 주관식 이렇게 딱 편성이 되었어요. 대부분 다 요게 조금 어렵고 요게 좀 쉬운 상태인데 이번엔 바뀌었어요. 객관식 쉽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파트는요 웬만하게 하신 분들 한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주관식에서 약간 늘상 강조하는 파트 외에 파트가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여기서 조금 틀리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합치면요 우리 학원실 오프라인 수험생들은 이 지금 평균 점수가 85점이라고 합니다. 이 나왔던 11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그렇게 점수가 다 배점이 쭉 되어지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관한 뭐 쉽고 어렵고의 분류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주관식을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객관식 지문 속에서 다 주관식화 되어지니까 중요한 그 객관식 지문을 계속 확인하신 분들은요 웬만치 다 반 이상은 다 답을 잡아내는 식의 문제 형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14개 법률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조금 더 법마다의 깊이 있는 사항들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